미국은 기회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민자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미국 이민의 단점을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가족, 지인들과 떨어져 살아야 할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외로움입니다. 명절, 생일 같은 순간마다 찾아오는 거리감이 참 이게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식이 있다면 부모님의 도움 없이 육아를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해야 되고 집안일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미국은 워낙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사실 나이가 다 들어서 미국에 오기 때문에 친구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이 안정되기까지 이 외로움이라는 부분은 생각보다 상당히 큰 비용으로 다가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언어 장벽입니다. 이건 단순히 영어를 이해한다, 못한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언어에서 느껴지는 문화적 장벽, 뉘앙스의 장벽, 이런 문제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다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오더라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완벽한 문화적 뉘앙스를 이해하느냐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딴에는 영어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직장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공공기관에서 이런저런 업무를 하다 보면 오해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결국 말 자체는 들리지만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뉘앙스를 전달하려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순간에 이런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좀 전문적인 분야죠.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라든지 법률 분야에 있어서는 정확한 어떤 뉘앙스의 전달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하려다 보니까 언어 스트레스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언어는 단순한 그냥 내가 말을 하고 말을 이해하는 이런 스킬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뉘앙스를 이해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미국에 단순히 몇 년 살았다라는 것으로는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성년이 된 이후에 미국에 이민을 왔다고 하면 평생에 걸쳐서 이러한 부분들은 스스로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 단점으로는 높은 생활비를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 비용, 교육 비용, 그리고 주거 비용, 이 3대 비용의 압박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의 의료비가 높다는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비라고 할 수 있고요. 응급실을 한번 갔다 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가 듭니다. 저도 응급실에 어떤 일이 있어서 좀 갔다 오게 됐는데 기본적인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2,000불 정도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의료보험이 있어도 제대로 청구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비와 방과후 활동, 사교육 등에 대한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미국에 살면 교육비가 안 들지 않냐, 특히 이제 퍼블릭 스쿨에 보내면 교육비가 제로에 수렴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결국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에이시안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사교육 경쟁이 한국만큼이나 치열합니다. 대표적으로 로스앤젤레스 주변 오렌지 카운티 또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이런 지역들은 한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이 지역들은 대학 입시 경쟁이 한국만큼이나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학교 수업에 대한 각 과목별 학원이 다 별도로 전문적으로 있고요. 또한 미국은 한국과 달리 단순히 학교 과목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과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포츠 하나, 악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제 말은 어떤 아이비리그 수준의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 탑 20 이상의 좋은 학교를 갈 경우에 이런 과외 활동을 모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주립대를 간다면 이렇게까지 사교육에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보통 생각하는 탑 랭킹의 좋은 학교를 간다고 하면 이런 사교육비는 일반적으로 다 지출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나 이런 뉴저지 지역에 있으면 그런 성향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사교육비는 한국에 비해서 대략 3, 4배 이상은 비싸다. 특히 시간당 100불 이상인 경우가 흔하다. 이건 제가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자체가 국민소득이 한국의 3배 가깝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유긴 하지만 어쨌든 사교육을 일단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국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감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렌트비가 그 맨하탄 지역만 해도 평균 비용이 기본 4,000불 이상인데 만약에 단독주택, 뉴저지나 코너티켓 이런 지역에 싱글 패밀리 하우스에 가고 싶어 한다. 그러면 최근 기준으로는 5,000불 정도 이상은 되어야 일반적으로 말하는 좀 살만한 집, 방 3개, 화장실 2개 이상의 가족이 3인 또는 4인 가족이 여유 있게 살만한 그런 집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구한다고 해도 모기지 비용 자체가 한국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자체가 한국 대비 높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도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6% 이상입니다. 또한 이 외에도 각종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집 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한국 대비 몇 배 이상 비싸고요. 세율 자체도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다양한 높은 생활비 때문에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산다고 하면 소득 자체는 분명히 한국보다는 동일 노동을 하고 있다면 한국 대비 최소 2배에서 많은 경우 3배, 4배까지 받는 게 흔한 경우입니다만 번 만큼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민자로서의 경력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것을 또 다른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 국가에서의 경력이나 학위가 1대1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스카이 중에 하나의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엘리트가 될 겁니다. 본인들이 그런 스카이 대학을 입학할 때만 해도 수능에서 상위 1% 안에는 들었겠죠. 하지만 미국에서 스카이를 알아줄까요? 과연 스카이가 뭔지는 알긴 할까요? 제 경험상으로는 사실 한국 대학의 인지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아예 제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는 스카이를 나오느니 그냥 미국의 일반적인 주립대를 나오는 것이 사실 훨씬 더 미국 현지 기업들에서는 환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민자의 나라지만 대학 정도는 미국 현지에서 나와야 미국 현지의 어떤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인정을 받는 것인데 대학까지 해외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스카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현지 기업들은 제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정하는 경우라면 한국계 회사들이겠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미국 현지에서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레벨을 다운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보편적입니다. 레벨을 다운한다는 의미는 한국에서 받던 직급을 한두 개 단계 낮춰서 받는다든지 연봉을 한두 단계 낮춰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만약에 대기업을 다녔다면 미국에서 중소기업을 다닐 수밖에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가 없고 문화적인 차이도 크고 또한 미국은 리퍼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군가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추천해줄 사람이 또 없다 보니까 이러한 한계로 승진 속도도 현지 대비 느릴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이민은 새로운 시작이면서 또한 동시에 새로운 어떤 리셋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점으로는 치안과 총계 문제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지만 또 자유를 매우 중시하는 국가죠. 총기 소유가 합법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큰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동부 지역은 총기 규제가 상대적으로 좀 엄격한 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남부 지역은 사실 상대적으로 그 규제 자체가 느슨한 편이고요. 심지어 월마트에 가면 총을 팔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의 경우에서는요. 흔하게 총을 볼 수가 있고요. 총소리나 총 사격 연습장도 많이들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위험 지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맨하탄에 가면 총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요. 위험 지역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길을 걷는다든지 대중교통을 탄다든지 아니면 할렘 같은 그런 특정 동네에서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집 가격이 저렴하다고 무턱대고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안전하려면 집을 어디에 구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 겁니다. 다음 단점으로는 복잡한 행정과 이민 절차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꿈꾸시는 게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시려고 하지만 사실 그 전에 미국에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비자부터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일련의 절차가 매우 길고 또한 복잡합니다.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인터뷰를 또 해야 되며 또한 시기가 되면 이러한 여러 자료들을 갱신을 해야 돼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전부 어떤 변호사와의 합의 또는 그 컨설팅 하에 해야 되는데 비용 자체도 굉장히 비쌉니다. 또한 이런 모든 준비를 하더라도 행정 처리 속도 자체가 느리고 오류도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그런 행정 절차, 이민 절차에서 서류 하나 하는데도 최소 몇 달에서 몇 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흔한 나라입니다. 다음 단점으로는 사회적인 안전망이 빈약하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물론 실업보험이나 또 공공서비스가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촘촘한 복지 서비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실업보험이나 육아휴직, 질병휴가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게 어떤 국가적인 관점의 복지제도라기보다는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따라 다르고 본인이 살고 있는 주에 따라 다르고 전부 개별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복지 정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복지 혜택, 사회적 안전망을 구하려면 국가에서 알아서 떠먹여주는 방식이 아니고 스스로 본인이 찾아서 이러한 제도를 찾아봐야 되고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어떤 단점으로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문화, 인종, 정체성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미국을 문화적 용광로라고 하죠. 멜팅 팟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샐러드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여러 인종이 섞여 있는 건 맞지만 이 사람들이 용광로에 녹아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타운을 가더라도 그 타운은 모든 인종이 섞여 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코리아타운, 바로 한 5분 정도만 운전해서 가면 필리핀타운, 또 여기서 5분 정도 운전해서 가면 인디아타운, 5분 정도 운전해서 가면 주이시타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인종별로 편견이 상당히 크고요. 미묘한 차별이 많습니다. 또한 부모와 아이 모두 그런 그 미국 현재 적응하면서 겪을 수 있는 각자가 어떤 환경에서 미국에 이민 왔느냐에 따라 문화 충돌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도 제너레이션 갭, 세대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다 보면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산다는 것은 완벽한 적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조금씩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인이 맞춰갈 수밖에 없는 장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점은 일상 서비스, 그러니까 뭐 집을 수리한다든지 택배를 받는다든지 식당을 간다든지 할 때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싱크대가 뭐 배수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보일러가 고장났다든지 뭐 배관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아무리 간단한 수리라도 제 경험상 사람을 부르게 되면 최소 200불에서 300불 이상은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간단한 문제라도 5분 만에 고칠 수 있는 문제라도 그 기사가 와서 고치고 돌아가는 그 시간, 교통 시간까지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또한 뭐 당연히 그 팀 문화도 이 단점 중에 들어가겠죠. 서비스 비용 자체가 비싸지만 팁이 요즘은 뭐 18% 이상은 각오를 해야 되니까요. 이런 비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내가 돈을 더 냈다고 서비스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팁이라든지 여러 수리 비용 이런 것들이 모두 서비스에 녹아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마인드가 만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이민을 오시게 되면 정착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오자마자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은행 계좌를 터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핸드폰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자동차가 또 미국에서 필수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사건 사고가 있으면 그때 필요한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시스템이 한국과는 다르다 보니까 하나하나 처음부터 익혀야 되고, 여기서 많은 시행착오가 생기며 또한 여기서 이런 실수들을 통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씩 세팅을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세팅이 완료될 때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천천히 걸리는 부분에서 상당히 큰 스트레스가 발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이민은 분명히 큰 기회지만 그만큼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 알고 준비된 마음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결정을 더 깊고 균형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